자, 삼행시 히트 상품의 비밀 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예인들이 특히 가수들은 요즘은 이런 패턴이 좀 일반화됐어요. 한참 활동하다가 은둔했다가 다시 컴백하는 것. 여기에 시초를 대부분 다 서태지와 아이돌. 서태지가 아주. 서태지와 아이돌 이후로 이게 굉장히 일반화됐는데, 연예인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은둔을 함으로써 본인의 희소 가치를 높이고 본인의 마케팅과 브랜딩을 아주 큰 효과를 본 양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TV를 들었다 놨습니다. 시청률 무려 29%.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입니다. 나훈아. 대한민국 히트 상품, 그중에 인물편인데요. 나훈아 님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 나훈아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성공적인 개인 브랜딩? 연예계에 있어서 성공적인 개인 브랜딩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너무 점잖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래? 저희 지난번에 기획 회의할 때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쏟아내시더니 지금 오늘 들을 수 있겠죠, 좀 이따. 이번에 대한민국 어게인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2주 전부터 나훈아 TV 콘서트를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봤는데 저는 이제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관객을 모아놓고 하는 콘서트들이 일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요즘 트로트도 뜨고. 그렇죠. 근데 이 나훈아의 대한민국 어게인이야말로 언택트 시대의 미래용 콘서트의 귀감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보기도 없고요. 다시 오기가 없어요. 동시에 시청한 사람이 830만 명이래요. 다큐멘터리에서 봤더니 6개월 정도를 준비했더라고요. 대단한 스케일입니다. 근데 나훈아가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고, 우리가 흔히 알기로 황영, 도입 성장 이거? 도입, 성장, 성숙, 쇠퇴도 없어. BTS, 태지 이전에 나훈아. 가장 그 극명한 라이벌 구도도 형성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거기서부터 얘기 좀 해보실까요? 아, 이게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그거부터 합시다. 자, 남진, 나훈아, 조용필. 이 중에 제일 연장자는? 남진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이제 편집을 하시겠습니다만. 안 할 거야. 어린 시절 어머니 따라 미장원에 가서 여성지를 봤습니다. 남진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 특집 기사가 뭐였냐면 해방둥이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해방둥이. 해방둥이 45년생. 45년생. 남진 선생이 45년생입니다. 뭐 내년 같은 데 검색하면 46년으로 나오는데 본인이 45년, 그렇게 나와요. 45년생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나훈아 선생이 했을 때 뭐 74살 노인이 저렇게 입고 나왔다, 뭐 멋있는 거죠. 근데 프로필상으로는 47년으로 검색이 되는데 그 양반 51년생입니다. 51년생. 51년생입니다. 황영이랑 큰 차이 안 나네요? 우리 조용필 선생님이 50년생이에요. 나이가 조용필 선생이 항상 많아요. 의외네. 동안이야, 그 형. 그러면 나훈아 선생이 51년생인데 왜 47년생으로 우기느냐? 그 이유는 나훈아 선생보다 몇 년 앞서 데뷔했던 남진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때 연배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높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사회생활하면 자기 나이 높이는 사람 많았어요. 남자들은 높이죠. 왜냐하면 나훈아 선생은 고등학교 때 취입했습니다, 노래를. 네, 그렇죠, 그렇죠. 유명하죠. 대중문화에서 이 가요 쪽은 예전에 어디가 이 저수지 같은 데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80년 초에 이제 그 명맥이 끊겼습니다만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중음악에서 뮤지션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가장 큰 그 근거지가 8군 무대입니다. 일단 미팔군 무대. 8군 무대에 있다는 건 탁월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해방 이전까지도 그렇고 해방 후에까지도 우리나라 연예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쪽에 하나가 순회하는 악극단 출신이 많습니다. 거기서 코미디언도 많이 나왔고 가수 혜은 씨가 악극단 단장 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형? 그 다음에 또 가수들이 픽업되는 것이 그 밤무대. 밤무대에서 데뷔하지 못한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보고 픽업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로 보이는데 라이벌 구도로 따지면 남진, 나훈아 얘기를 잠깐만 하면 나훈아 선생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잠깐만요. 나훈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 남진 씨는 본명이 김남진 선생님이시고 목포일보 사장 아들님이시고 고등학교 때 당시 경찰들이 자전거로 순찰할 때 고등학교 때 일제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를 했다는 전설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반면 나훈아 선생은 경상도 출신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다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진은 부유한 집안에 그리고 잘생기고 세련되고 나훈아 씨는 영남 출신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아니에요. 이제는 잘 알겠어요. 부산 출신이고 본명이 최홍기 선생이시고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나훈아 선생이 무슨 뭐 굉장히 뭐 무하게 무식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서랍을 예고 나왔어요. 부산에서 중학교 다닐 땐 야구했습니다. 야구. 51년생이라는 건 누가 증언하느냐? 당시 부산에서 같은 연배에서 야구하던 허구현 선생이 증언합니다. 허구현. 그리고 서라벌 예고의 동창인 작가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51년생입니다. 네, 우리랑 같은. 아무리 옛날에 호적을 늦게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나이로 5살 됐는데 올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렇게 되다 보니 굳어진 거죠. 그분은 고등학교 때 워낙 노래를 잘해서 취입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걸 이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려고 나이를 조금 맞춘 게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연세는 많으신 거죠. 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랜드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잘 나가는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정말로 잘 되려면 라이벌에 해당하는 같이 싸워주는 브랜드가 있어서 사실 그게 크거든요. 그렇죠. 이 두 브랜드가 그 두 브랜드 각각이 정말 메가 브랜드처럼 세잖아요. 그러면 둘의 대립 관계로도 충분히 시장은 커져요. 그럼요. 팬덤 자체들이 자기들이 붙어주니까. 그런데 이 두 브랜드가 그렇게까지 메가 브랜드는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싸우는 척 대립과 따로 또 같이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줘서 일정 정도의 팬덤을 공유하면서 시장을 키워요. 그게 누구냐? 태진아 송대관. 태진아 씨랑 송대관 씨는 둘이 계속 디스하면서 합동 콘서트를 하면 팬들이 일정 정도 공유되면서 커지는 거지만 남진 나훈아 정도 되는 메가 브랜드가 되면 그렇게는 안 해요. 그냥 대립으로만도 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길게 하는 거죠. 괜찮아요. 찐 옛날 얘기니까. 바야흐로 1974년 네. 서기. 네, 서기 학번. 당시 성수동 뚝섬에 있었던 성수국장에 나훈아 리사이트를 가서 보셨어요? 봤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그 점프수트 같은 거 입고 노래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가수들이 극장 돌면서 리사이트를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아직도 평생 못 까먹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 라이벌 구도에서 남진이냐 나훈아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으나 이게 좀 인상 비평에 가깝습니다만 남진 선생은 본인이 트로트 가수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은 원래 스탠다드 팝을 부르려고 했던 거예요. 일집을 말아먹고 고향 왔다가 다시 나와서 어쨌든 가슴 아프게부터 떴지만 그분은 스탠다드 팝을 지향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고 나훈아 씨는 본인이 의도했던 하여튼 트로트로 성공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진 선생은 세련되고 좀 도회적이고 노래 자체가 본질적인 감정, 사랑, 이별 이런 걸 얘기한다면 나훈아 선생의 히트곡은 고향이었어. 고향. 고향역부터 시작해서 아마 나훈아 선생 노래 중에 고향에 들어간 거 하면 몇십 곡이 나와요. 많죠. 저는 길게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월이 흘러서 더 그 느낌이 강해지겠지만 나훈아 선생이 이렇게 자리 잡았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970년대라는 우리나라가 가진 사회적인 이동의 문제와 직결된다. 지금 호남 지역의 인구가 충청도보다 이제 작아졌어요. 그래요. 60년대 충청, 호남, 영남 중에서 어디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호남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개발되면서 간단합니다. 쌀값을 묶어놓고 경제 개발 때문에 시골에 있던 사람이 다 도회지로 와서 일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된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고향이란 말은 70년대, 8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는 게 고향역이란 노래를 들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서울이고 부산이고 어딜지 몰라도 고향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 70년대 고향이라는 그 키워드로 했던 노래들이 그래서 생명력이 길다. 또 하나 80년대 이 두 분이 비슷합니다. 나훈아 씨가 73년에 공군에 입대합니다. 4년인가? 그건 헷갈려요. 그리고 결혼을 누구랑 합니까? 영화배우 김지미 씨랑 하죠. 김지미 씨가 그분보다 7살, 8살 연상이었는데 실제로는 한 13살 연상인 거예요. 51년생인데 47년생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굉장한 뉴스거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 생활을 몇 년 동안 가요 활동을 안 합니다. 그게 조건이었다고 해요. 남진 씨는 윤복희 씨랑 결혼합니다.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기억나는데 남진이 윤복희랑 결혼하는 걸 거의 실황중계처럼 해줬어요. 미국에서 결혼하는데.
연예 프로에서가 아니라 뉴스 프로에서 그 정도로 대박이었어요. 그리고 80년대가 됐는데 나훈아 씨는 80년대 초에 나와서 그때부터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싱어송라이터라고 작곡한다는데 옛날엔 그런 사람 아니었고요. 굉장히 많은 수련과 그 훈련을 거쳐서 노래를 짓고 하면서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80년대 작초, 무시로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18세 순위. 근데 그 80년대 남진 선생은 자의반 타의반 귀국을 하지 못했어요. 왜요? 이유는? 두한이 씨가. 예. 목포 출신이라? 목포 출신이고 목포의 명망가 유지 집안인데 군부 정권이 보기에는 이쪽이 DJ의 후원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80년대에 못 그러다 보니 70년대를 통틀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80년대에 확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죠. 아까 처음에 은둔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브랜드 자산은 인지, 사람들이 잘 안다. 연상, 이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강렬함이 있다. 강렬한 뭔가가 있다. 그리고 perceived quality가 있어요. 이 제품의 질, 그러니까 객관적인 제품의 품질이 아니라 perceived quality니까 주관적인 품질, 프리미엄으로 느껴지는가, 그리고 로얄티. 자, 그러면 나훈아 정도 되는 브랜드는 인지와 연상은 크게 문제 없다고 봐요. 서태지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그렇게 활동을 하건 콘서트를 하고 나서 숨고 다시 나오는 게 저는 지각되는 품질을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다. 즉, 이 정도 되는 브랜드는 자주 노출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이럴 이유가 없거든요. 또 하나는 로얄티 부분에서 이 각각의 브랜드, 특히 나훈아 씨가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강렬한 팬덤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관리를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지향점이 다르다. 지향점이 다르다. 나훈아 선생은 본인의 인터뷰 같은 걸 유심히 보면 스타는 신비로워야 된다. 멋있더라. 그래서 그냥 함부로 나와서도 안 된다. 근데 남진 선생은 대중 가수는 대중과 함께 해야 된다예요. 둘 다 멋진 철학이네요. 둘 다 멋지고 어느 게 옳다 그러다는 아니에요. 단 제가 안타까운 건 추석 때 나훈아 선생이 그렇게 그 콘서트를 해서 씹어 먹었다라고 하는 게 나훈아라는 브랜드가 가지는 힘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가 볼 게 없다는 뜻도 돼요. 그렇게 볼만한 컨텐츠가 별로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예, 뭐 그 정도입니다. 뭐 제가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아주 재밌게 잘 듣고 있었는데 우리 기획회의 할 때보다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기획회의 때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까 황 형께서 말씀하신 게 나훈아 하면 연상이 고향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흥 소장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나훈아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나훈아는 고향이다라고. 제가 97년 1월 2일에 이제 호주로 딱 갔는데 저희 집 식구들은 다 술 마시는 걸 좋아해서 당시에 팩소주 두 박스를 이민 가방에 싣고 갔어요. 호주 이모가 둘째 이모인데 소주를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호주에선 소주가 너무 비싸니까 조카가 온다는데 소주를 갖고 온다니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호주 집에 이제 딱 도착해갖고 이모한테 팩소주 두 박스 딱 안겨주고 통과할 때도 외국 애들이 팩소주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액체인데. 이게 병이거나 캔이어야 되는데 종이팩에 술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지 무사히 통과시켜줘서 그 두 박스를 이모한테 딱 안겨줬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이모가 얼마나 좋아요. 저 왔다고 누나들이 막 한국 음식 차려놓고 뒤뜰 가갖고 담배를 한 대 피고 딱 들어왔더니 이모가 VHS 테이프 외국 이민 생활할 때는 한국 거 드라마든 뭐 프로그램이든 VHS 빌려다가 꽂아서 집 보는데 이모가 막 울고 있는데 나훈아 콘서트를 보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가고 싶다. 한국 가고 싶어. 나훈아 노래를 들으면서 소주 한 잔 흡짝이고 한국 가고 싶어. 이번에 그 대한민국 비긴 어게인을 보는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교차하는 거예요. 나훈아 선생님이 주로 TV에 등장하는 게 추석 아니면 설이죠. 예. 그리고 나훈아 디노쇼 그 호텔에서 꽤 비싼 거를 사드리는 게 굉장한 효도의 어떤 그 상징처럼 저 진짜로 별거 아니지만 너무 얕은 얘기지만 하나 생각난 거 말씀드릴게요. BTS가 남진과 나훈아를 좋은 점만 갖고 왔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BTS는 솔직히 처음에 데뷔하자마자 지금처럼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년 동안 열심히 했고 SNS를 나름의 가이드를 가지고 대신에 아미,
우리를 좋아해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통을 했어. 그렇게 보면 남진 같은 거야. 근데 얘들의 가사 내용이요. 저도 다 보진 않았는데 사랑 얘기 지고 울고 짜고 이런 게 아니야. 자기 개발. 나를 더 사랑하자.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더 열심히 살자. 그래서 BTS 팬 애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대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남진 선생님의 이 주제는 인간 본질적인 대중문화가 다루는 사실 사람들이 식상하긴 하지. 근데 나훈아 선생님의 이런 주제가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보면 BTS는 저는 어찌 보면 약간 의도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어떤 그 얘기도 있던데요. 팝 가수 여자 가수인데 되게 야한 노래 가사인 게 있대요. 그 빌보드 차트 1위였대요. 미국 엄마들이 야 이런 더러운 노래 가사가 1위 하면 안 돼. BTS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BTS가 했다는 썰도 있어요. 젖은 뭐뭐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쓴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뭐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보니까 야 이거를 그냥 틀어도 되냐 싶을 정도로 표현이 저도 이제 보시면 알아요. 이 비슷한 얘기가 프로레슬러 존 시나도 BTS의 열렬한 팬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BTS에 대한 얘기할 때 지금 홍 사장 얘기랑 똑같은 거래요. 가사가 이거 이 사람 존 시나 이 사람 네네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나훈아 선생님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럼 생계는 뭘로 유지할까? 저작권 무시하나요? 태진 미디어의 독보적인 1위가 나훈아 선생님이더라고요. 800곡? 노래가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80년대 넘어서면 그 양반이 자작곡도 많으니까. 근데 저는 나훈아 이번 이 추석 그 쇼 대한민국 어게인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 하나 들고요. 왜냐면 이미 디너쇼만 해도 엄청 막 고급 호텔에서 다 할 수 있고 콘서트 하시면 다 매진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을 거고 빅히트나 SM에서 온라인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유료로 비대면 언택트 콘서트를 해요. 그 돈 엄청나게 번대요. BTS는 수입원이요 한 달에 3만 원을 낸대요 회원들이. 그래서 먼저 얘네한테만 BTS 영상들을 볼 수 있나 봐요. 우리도 할까? 그 3만 원이 전 세계에 몇백만 명이겠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나훈아라는 브랜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울썩한 거는 아마 분명히 조용필 선생님이나 남진 선생님도 자극했을 거고, 그래 내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래 6개월 동안 준비하자. 나의 깔롱을 나의 끼를 나의 이 가수로서의 이거를 다 쏟아내겠어.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저는 20매프 29%, 점유율은 60매프9%였대요. 순간 제일 높았을 때가 73. 저는 다시 보기 못 보게 해놓으니까 더 안달이 나고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공연은 그 일회에 소비돼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시다 보니까 다시 보기를 아예 그냥 막. 근데 사실 BTS는 그 멤버십 구독 형태로 해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언택트 비대면이다 이건 너무 뻔한 얘기인데 특히 코로나가 오면서 더더욱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많은 경우 이게 구독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요. 구독 경제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아까 BTS 모델도 구독 경제 모델인 거고요. 나훈아 선생이 영민한 거죠. 이게 만약에 나훈아 추석 특별 쇼라고 했으면 이 정도 반향은 없었을 거예요. 대의 명분을 아주 잘 가져온 거죠. 대의 명분도 잘 캐치했고, 그래서 굉장히 영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전히 제 마음 구석에는 탁월하고 훌륭하지만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약간 있어요. 특유의 삐딱함. 기획회의 때도 이 얘기를 싹 하시길래 사실은 영민하다는 단어가 좋은 뜻으로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황영이 영민하다는 건 여기예요. 저번에 배달의 민족 김봉진 졸라 까고 제가 더 까라고 그래도 못 가잖아. 그러더니 독일에 팔고 지금. 조조도 영웅이지만 조조를 부를 때 간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황영의 영민은 똑똑하고 기민하다는 뜻으로만 좀 그렇지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삶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반짝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냐. 탁월한데 이렇게까지 빨아줄 필요 있냐. 그 정도라 생각합시다. 아니 보고 취할 건 있어야죠. 보고 취할 건. 그럼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을 계속 말씀드렸고 브랜드적으로 봤을 때 뭘 배울 수 있을까요?